얼마 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 김하늘 양이 40대 여성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사의 휴직, 심신미약 감경 등에 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준배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교사가 이런 상태에서 복직을 하게 된 건지 참 의문이 들었는데요. 저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관심 있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가해자는 7, 8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는 조퇴나 병가 사용에 잦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애초에는 질병 휴직의 기간이 6개월 예정이었는데 3주 만에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귀한 지 한 달쯤 지난 2월 초에는 교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시스템에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시켰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상승한 상태이고, 그 장소가 집도 아니고 여러 명의 동료 교사도 있는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환자의 인내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 또는 자기 자신이 충동을 좀 억제하기 어렵고 폭력성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즉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만 서울, 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21년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사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별도로 복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직이나 복직 처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분들께서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진단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진단서에 특정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좀 곤란한 게 완치됐다 또는 향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써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료의 본질을 좀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서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을 작성한 그날 그 시점에서의 환자 상태에 대한 얘기인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잘하는 특성이 있고 또 향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교사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의 책임 하에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해 교사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왜 있는 것인지 또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런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근대 형법이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항상 심신미약으로 인정돼서 감경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이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는 아동 성폭력 범죄 등의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 2018년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범인 최원종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병에 의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의 경우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꼭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전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해 교사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의 중심이 가해자의 이 정신질환에 맞춰지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이런 범죄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여러 건의 하늘이법 법안들을 보면 모든 교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색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은폐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이런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은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한 플리 심플 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